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is the central administrative body that oversees Korea's economic policies, government budget, and tax systems. Representative Cho Kyung-tae of the Liberty Korea Party is in charge of national budget planning as the chair of the National Assembly's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He not only oversees the tax system as the Finance Committee chair, but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parliamentary activities to create jobs for young Koreans. What is his political philosophy and vision? 평소 가지고 있는 지론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좀 보듬어 드리면서 대신에 또 열심히 또 땀 흘려서 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 경찰입니다. Today on Heart to Heart, we talk with Representative Cho Kyung-tae, who is following his convic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Korea a good place to live in.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정기 국회로 바쁘신 와중에 오늘 하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입니다. 아마 이 방송은 전 세계에서 다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복에 아주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오셨는데 보통 의원님들을 보면은 양복에 이제 구두를 신으신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평소 운동화를 자주 신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좀 활동하기 좀 편하고 네. 또한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불필요한 건의, 네. 그리고 불필요한 모습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네. 운동화를 오래전부터 제가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회에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평소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으로 2년 동안 선정이 되셨는데 평소 어떤 책을 즐겨 읽으세요? 저는 국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만한 책들은 뭐 닥치는 대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네. 그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본받자는 그런 취지의 창업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업국가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에 네. 우리나라 치면 코스닥이죠. 미국의 나스닥의 주식시장에 등재된 나라들 중에서 네. 기업가 숫자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뭐 아시죠? 인구가 어떻게 되죠? 810만 명. 그런가요?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5,100만 명이잖아요. 우리보다 한 6배 정도 적은 나라인데도 기업 네.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가 숫자는 세계 3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창업 국가로서 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의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역시 이스라엘은 대학 졸업할 때부터 네. 그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자질을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하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결국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우수한 그 두뇌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네. 이게 창업이거든요. 네네. 그게 그냥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만들어진 창업이
그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네. 이스라엘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 네. 개인도 좋아지고 국가도 좋아지는 네. 그런 창업을 해서 미래 세대를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롤 모델로 제가 이스라엘을 보고 네. 창업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이건 영상 좀 틀어주죠. 오늘 강연 전에 나올 이제 위원장님 홍보. 입체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입체적. 그런 느낌을 좀 더 주면은 훨씬 시선이 더 집중이 되겠죠.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의견을 편안하게 한번 대변해 주시죠. 귀여운 캐릭터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쉽고 재미있게 일정활동도 효과적으로 잘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령대에 맞게 이제 그 관심 분야 쪽으로 좀 맞춰서 이제 번체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나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평소에 하고 있는 의정 활동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품평회라 합니까? 이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자 이런 취지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들을 꾸준히 발의해 오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미세먼지의 주요 국가로 분류되는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의한 국민적 피해가 한 최소한 50에서 80%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미세먼지가 비단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몽골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몽골에다가 각각 국회에다가 네. 저희들이 서신을 제가 보냈습니다. 네. 같이 국제적인 교류와 공조를 좀 하자라고 네. 저희 서신을 보냈는데 몽골에서는 지금 답신이 온 상태고요. 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네. 미세먼지가 국민들한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네. 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련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나 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불편함 중에 하나가 꼽아라면 바로 층간소음이거든요. 네. 이 층간소음에 의해서 살인 사건까지 납니다. 네. 좀 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또 그 환경을 위해서라도 저는 층간소음 문제를 그냥 당사자들끼리만 해결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네. 국가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서 층간소음에 의한 스트레스를 좀 덜 입도록
필요하다면은 정부와 지자체가 저는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련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들 그 국정감사 계획서를 저희들 그 안건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회의장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정감사 제2반으로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executes parliamentary decisions on fiscal and economic policies. Here they examine the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affiliated bodies and review the bills presented by lawmakers and the budgets and balances of pertinent ministries. This important occasion demands Representative Cho Kyung-tae's utmost attention.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심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실한 심사를 하게 되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경태 의원님을 보면 들꽃이 생각이 나는데요. 단단한 흙더미를 깨고 살아나서 꽃을 피워 사람한테 향기를 주는 그런 들꽃 같은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경태 의원님 승승장구하십시오.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걸어서 소통하시겠다는 의미도 있으면서도 또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지역구민들한테 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청렴하시고 그리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항상 곁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존경심이 생기는 그런 의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원장으로서 세금에 대한 철학 또는 뭐 조세 정책에 대한 평소 소신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G7 국가들, 네. 세계 선진 국가들, 복지 국가들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한 4만 불 또는 5만 불까지 높여줄 때까지는 조금 더 경제 성장에 대한 그 관심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산업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진다면은 저는 거기에서 산업이 잘 돌아가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또 일자리도 많이 늘고 네. 이런 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정부가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지금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청년들한테 질문을 요즘 이게 당신의 꿈이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네. 요즘에 한국의 청년들은 공무원이 꿈이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공무원이 꿈인 나라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 미래 사회로 갈수록 또 그 사회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민간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공무원 월급은 결국 국민이 주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이 총합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국가 부채가 1,400조를 넘었거든요. 네. 1,400 한 40조쯤 되는데요. 그 중에서 52.4% 가량이 공무원과 군인에 의한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의한 그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부채는 결국 국가 부채는 누가 갚아야 됩니까? 국민이요. 국민이 갚아야 되죠. 네네. 그래서 이게 온당하냐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공무원 숫자는
늘리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대신에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봤을 때는 민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네. 저한테 질문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규제 프리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지금 그 통과가 되면은 혹자에 의하면은 50만 명에서 7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든요. 네. 민간 일자리입니다. 네네. 규제 프리전법이 통과되면은 이것도 약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최대한 봤을 때 100만 개의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네.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능동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부담이 적은 네. 그리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생산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네네.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At the end of the day, he doesn't head home, but hastens to somewhere else. He is invited to a lecture for aspiring politicians. 정말 좋은 잔칫날에 강의하러 오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는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국민을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정책을 한 가지라도 좀 뭔가 바르게 이행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은 저는 조금 더 나은 우리 당의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부산에서 한상입니다. He moves the students' hearts with his sincere talk. How does he define right politics? 우리 정치가 좀 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Did his talk on political philosophy hit the mark for the students? Let's see what they thought about today's talk. 조경태 의원님 강연이 오늘 실질적인 정치에 대한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도전하는 청년들한테는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고요. 네, 조경태 의원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그 두 번의 탈락 후에 다시 세 번의 도전 만에 당선되셨잖아요. 그런 걸 보고 저도 약간 처음에는 제가 도전하고자 하는 꿈이 좀 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힘들더라도 나중에 계속 도전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강한 좀 메시지와 힘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시간이 이렇게 나실 때는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주로 지역구 활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이 부산 사하을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그 혹시 뭐 애로 사항이 없는지 네. 그런 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자유한국당의 또 당원들께서도 또 조금 저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으로 치면은 간단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랍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하고 어쨌든 뭐 약간 숨쉬기 운동. 네. 예, 그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서 조금씩 체력을 네. 좀 이렇게 단단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흑산도의 명예면민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전라남도 네. 예, 그 신안군 흑산면의 그 명예면민이 제가 됐어요. 저는 제 지역구가 부산 사하을 지역입니다. 부산의 정치인이 또 전라남도 네. 예, 또 명예면민이 된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입시 제도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지금 최근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우리가 그 입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집 전형이 네. 거의 99% 가량이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 네네. 그리고 수시 모집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수시 모집은 정말 체육 특기생 또는 예술 특기생 정도 네네. 아주 극소수가 수시 모집이지 보통은 다 정시로 시험 쳐가지고 그 성적 순들해가지고 딱 들어갔거든요. 네. 이것이 저는 가장 공정한 그 입시 전형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정시 모집이 한 4~5% 정도고 네. 수시 모집이 5%거든요. 와. 이거는 아주 그 변형되고 변질되고 왜곡됐다 이런 겁니다. 입시 제도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힘 있고 빽 있고 집이 좀 잘 살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 말이죠. 네네. 이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금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네. 정시 모집을 최소한 60% 이상 하도록 네. 그 법으로 좀 강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를 통해서 변별력을 더 높여야 된다. 네. 입시 전형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네.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공정한 입시 제도 혹은 뭐 공정한 교육 제도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에 대해서도 살짝 추가로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네. 우리 어른들은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그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로스쿨 아십니까 혹시? 로스쿨. 네. 네. 그 일본의 그 사법 시험을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로스쿨 출신들이 합격률이 20%대였습니다. 네. 근데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인들 출신들의 그 합격률이 70% 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로스쿨 무용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을 준비한 학생들보다 일반 학생들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찌 됐는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로스쿨로 지금 이제 그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을 뽑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입시제도와 유사한 겁니다. 돈 있고 빽 있고 예? 뒷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는 법조인이 되는 네. 이런 아주 왜곡된 우리 사회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로스쿨 문제도 저는 개선해서 사실을 존치시켜야 된다. 옛날처럼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굳이 자기 부모님의 뒷배경이 없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좋은 교육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몸담고 계시는 동안에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이 노자의 그 도덕경에 보면은 그걸 해석한 내용 중에 보면은 정치가 소박해야 네. 세상이 숨을 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이념화되고 뭐 진보니 뭐 보수니 예, 이런 표현으로서 서로 양분되고 분열되는 것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념적인 걸 가지고 지나치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거나 네.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은 썩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는 그 문구처럼 네. 좀 더 소박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결국 정치를 정의를 내리라라고 네. 한다면은 저는 정치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 나라 내 땅에서 안심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더 우리 정치권에서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나라 살림도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원활한 나라 살림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